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이퍼 표면에 존재하는 오염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된 표준적인 공정 프로세스인 RCA 클린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오염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들이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먼지와 같은 입자들도 존재할 테고, 메탈릭 아이온, 그리고 유기물들, 그리고 웨이퍼가 초기 상태부터 약간의 울퉁불퉁한 단차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러프니스가 역시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서 만들어지는 네이티브 옥사이드 역시 공정 과정이나 혹은 만들어지는 소자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물들은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정이 진행이 될 테고, 또한 만들어지는 소자의 성능도 보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오염물들을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였고, 이러한 오염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표준적인 클리닝 스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표준적인 클리닝 스텝인 RCA 클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CA 클린은 1960년대에 개발된 표준적인 웨이퍼 클리닝 스텝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지면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언뜻 보아도 다양한 케미컬들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화학 용액의 배합비라든지 혹은 공정 진행 시간, 온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RCA 클리닝이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RCA 클리닝은요, 중요한 공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혹은 이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모스펫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게이트 인슐레이터를 만드는 공정이 되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는 이 공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웨이퍼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RCA 클리닝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혹은 어떠한 공정이 진행된 다음에 잔여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RCA 클리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클리닝 공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러한 클리닝 공정을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닝 공정 장비 안에 웨이퍼가 투입이 되어서 저절로 클리닝 공정들이 쭉 진행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과정을 굳이 체크할 필요도 없고,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사용된 클리닝 공정 과정이라 이 스텝들을 다시 설계한다거나 재조정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연구실에서 실제로 실험하는 학생들은 이 각각의 클리닝 스텝들을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들은 이 클리닝 공정에서 사용되는 케미컬들은 순도가 아주 높은 거의 원액에 가까운 강산과 강염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리닝 스텝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용액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고온이 발생을 하고 다양한 가스들이 분출이 됩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상당히 유독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한 이러한 클리닝을 위한 용액들은 상당히 많은 열을 방출을 하면서 그 방출되는 열이 유지되는 시간도 매우 깁니다. 따라서 클리닝 공정이 끝난 이후에 이 용액들을 폐기할 때도 충분히 식혀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RCA 클리닝은 앞에서 봤던 다양한 오염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케미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한 다량의 케미컬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RCA 클리닝이 효과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면 맞지만, 우리가 이미 웨이퍼 상에 메탈을 증착해서 패터닝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이러한 금속 물질은 이 클리닝 용액에 의해서 부식되거나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금속이 사용된 상태라면은 이 RCA 클리닝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A 클리닝의 첫 번째 과정은 피라나 솔루션에 담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피라나 솔루션은 황산과 과산화수소를 섞은 용액이 되겠고요. 우리 올게닉 물질들, 올게닉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용도로서 첫 번째 스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순도가 매우 높은 거의 원액에 가까운 황산과 이 과산화수소수 30%짜리의 과산화수소수를 1대1로 섞는 것이 이제 기본 레시피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클리닝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합물들은 이렇게 순도가 매우 높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평생 살면서 순도가 100%에 가까운 황산을 다룰 일이 거의 없을 텐데요. 클리닝 공정에서는 이렇게
순도 높은 화학 용액들이 사용이 되고, 이미 알고 있듯이 황산은 상당히 강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순도 높은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라나 솔루션을 다뤄야 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둘을 섞게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열을 발산을 하면서 가스들이 분출이 됩니다. 특별한 가열 없이도 온도도 7, 80도까지 쭉 올라가게 되고 가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상당히 주의를 해서 이 용액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산과 과산화수소를 섞었을 때 우리가 올게닉 잔여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요, 아래쪽 그림과 같이 어떠한 올게닉 잔여물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산화수소는 이 올게닉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원래 올게닉 물질이 이만큼 있었는데 과산화수소가 이 겉의 표면 부분들을 산화를 시키면요, 이 산화된 부분을 이 황산이 녹여서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 잔여물들이 점점 표면이 산화되고 녹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액이 바로 피라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C1이라고 불리는 용액의 웨이퍼를 담가서 올게닉 잔여물과 그리고 올게닉이 아닌 파티클들을 제거하는 스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수산화 암모늄과 과산화수소와 이제 물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우리가 공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SC1 용액이 오염물을 제거하는 원리에 대해서 또 간단히 이해를 해보면요, 과산화수소는 이번에는 실리콘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오염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오염물과 이 실리콘 웨이퍼가 접촉된 면을 과산화수소가 들어가서 실리콘을 산화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즉 2층을 실리콘에서 SiO2 층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바뀌어진 SiO2 층은 이 수산화 암모늄이 만들어내는 이 OH- 이온과 만나서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화합물은 물에 녹습니다. 따라서 이 오염물과 맞닿아 있는 실리콘 표면을 산화시키고 이 산화된 표면을 녹여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오염물이 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유기물이 아닌 파티클도 이 SC1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OH- 이온들이 실리콘 표면 쪽에 다음과 같이 모여서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층을 만들게 되겠고요. 비슷한 원리로 이 OH- 이온들이 또한 파티클 쪽에 달라붙으면서 파티클 역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청력이 발생을 하면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정전기적인 청력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파티클을 제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는 과정은 뭐 SC1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어찌되었든 RCA 클리닝 중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는 스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요, 이런 옥사이드 물질, 즉 인슐레이터 물질을 제거하거나 에칭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액이 바로 이 불산 HF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 불산의 수출을 금지하여서 한참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불산이 이슈가 됐던 이유가 바로 이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가 클리닝 공정이나 혹은 인슐레이터를 에칭하는 용도로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발생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대1 혹은 50대1로 희석된 HF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불산이 SiO2를 만나게 되면은 이 플로린 이온이 SiO2와 반응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물에 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iO2 층이 제거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BOE라는 용액을 옥사이드를 제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BOE는 버퍼드 옥사이드 에천트의 약자로서 HF 용액에 추가적으로 NH4F를 섞어준 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BOE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HF 용액을 사용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플로린 이온들이 변화하여서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이 플로린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날 확률이 적어진다는 뜻이 되겠고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iO2가 제거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에치 과정에서 배울 텐데 에치 레이시라고 하는 시간당 깎여나가는 SiO2의 그 두께가 점점 그 속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용액이 바로 이 BOE라는 용액이 되겠습니다. 버퍼를 넣어줘서
즉 플로린 이온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버퍼를 하나 넣어준 용액이 바로 BOE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F 용액이 계속해서 SiO2를 제거하다 보면은 이 플로린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 낮아지는 농도를 이 NH4F라는 애가 HF의 농도가 일정해질 수 있도록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HF 솔루션 대신 BOE를 사용하게 되면은 SiO2가 깎여나가는 속도, 즉 etch rate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팹에 들어가서 직접 실험해야 하는 학생분들인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안전교육에서 우리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항상 교육을 받는 케미컬이 바로 이 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불산이 방진복 같은 거에 튀게 되면요, 방진복도 그냥 뚫고 들어가고, 그 안에 뭐 청바지도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 사람 피부 같은 데 묻게 되면은 피부도 뚫고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뼈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반응성이 강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팹 안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케미컬이 위험하지만 특히 더 사용할 때 주의를 요구하는 케미컬이 바로 이 불산이 되겠습니다. 불산을 사용할 때는 이 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용기 같은 것들도 따로 존재를 하게 되었고요. 이 불산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다뤄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이티브 옥사이드까지 제거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SC2라는 용액을 이용을 해서 클리닝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염산이 들어가 있네요. 이 염산은 금속성을 가지는 이런 오염물들을 이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염산을 통해서 이온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과산화수소수를 통해서 또한 이 메탈릭 오염물들을 산화도 시키고, 이온화시키고 산화시킨 이러한 메탈릭 아이온들을 전부 다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씻겨나가게, 즉 녹여서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용액이 바로 SC2 용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액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오염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끗한 DI 워터에 세정을 한 다음에 말려주게 되면은 모든 오염물들이 제거된 깨끗한 웨이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RCA 클리닝은 오염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우리가 메탈을 이미 증착을 했거나 혹은 이런 RCA 클리닝의 용액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하지 않는 패턴들도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클리닝을 위해서 사용할 추가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니케이터, 즉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가소닉이나 혹은 울트라소닉 장비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메가소닉 같은 장비는 대략 1M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는 초음파를 사용하고, 대학교 실험실에서는 보통 울트라소닉, 즉 이거보다는 주파수가 조금 더 낮은 초음파를 사용을 하여서 세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음파 세정기는 안경점에서 한 번쯤은 다들 봤을 겁니다. 이러한 수조 같은 곳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고, 거기 안경을 집어넣으면은 안경 렌즈 표면에 붙은 오염물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요. 그 장비랑 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정하길 원하는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넣고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어떤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오염물들 같은 것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초음파를 이용한 세정 방식은 앞에서 이야기한 RCA 클리닝을 할 때 같이 사용해주면은 RCA 클리닝의 효과를 더 증폭을 시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험실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수조처럼 생긴 통의 형태의 소니케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안에 물이나 세정에 사용할 그 케미컬들을 넣어주고 웨이퍼나 샘플들을 넣어서 우리가 초음파를 인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초음파 때문에 세정이 더 잘 되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초음파에 의해서 파티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니케이터를 사용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웨이퍼 뒷면에 초음파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부착을 하여서 웨이퍼 뒷면에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고 세정액은 위에서 분사를 하여서 세정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RCA 클리닝처럼 강한 케미컬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파티클이나 오염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소니케이터, 즉 초음파를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